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고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슬기 씨, 네. 이번 시간에는 핸드 드립을 해볼 거예요. 핸드 드립이요? 네. 이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 덕후들이 항상 즐겨 먹는 커피가 바로 이 핸드 드립 커피입니다. 평소에 핸드 드립 커피 드셔보셨어요? 네, 일반 개인 카페 가면은 핸드 드립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럼 집에서 추출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추출은 안 해보셨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는 잘 안 먹어요. 따뜻한 거든 시원한 거든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 핸드드립 커피는 잘 먹고 잘 추출해 먹고 권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메리카노랑 똑같이 블랙이긴 하지만 이 드립 커피만의 특유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랑 재료 소개를 좀 할게요. 핸드 드립을 할 때에는 드리퍼, 서버, 드립 포트가 필요하고요. 이 드립 추출하고 나면 물이 떨어져서 받침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세트를 구매하시면 같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피처를 준비했어요. 받침용으로 쓸 거고, 그다음에 드리퍼에 맞는 이제 종이 필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쇄된 원두 커피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 핸드 드립 분쇄도는요, 설탕보다 좀 굵고요. 깨 절반 크기 정도보다 가늘거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그거에 국한되기보다는 내 기호에 맞춰서 분쇄도를 더 굵게 하셔도, 더 가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 드립을 추출하고 나면 브루잉 커피, 블랙 커피가 되는데요. 그 블랙 커피에다가 이 맛있는 재료들을 합쳐서 카페 오레라는 음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핸드 드립을 할 때에는 이 드리퍼 선택을 잘 해도 커피를 내 기호에 맞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예전에 먹었던 터키식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가루가 입에 걸려요. 그래서 이 걸리는 가루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멜리타라는 여사가 이런 드리퍼를 개발을 했어요. 아주 고운 가루를 걸러내야 하니까 걸으면 좀 진하게 추출이 되는데 가루도 걸러주고 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굉장히 작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 멜리타 방식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터키식이랑 비슷한 맛을 만들기 위해서 이 멜리타라는 드리퍼가 개발이 된 거죠. 요즘은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진한 커피를 추출하고 싶다면 이 여러 개의 드리퍼 중에서도 이제 멜리타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리브라는 게 있어요. 옆면에 이제 빗살무늬를 리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물길이에요. 이곳에 종이 필터를 꽂아놓고 물을 붓게 되면 이 필터에 가루가 꽉 차서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거든요. 이 리브가 물을 잘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리브부터 물이 빠져나가면서 추출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멜리타 방식을 보고 일본에서 칼리타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칼리타는 구멍이 3개예요. 멜리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인데 하나로 가운데 추출이 되면 양쪽에 이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쪽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잡미가 나고 쓴맛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여 있는 것들을 빼주기 위해서 양쪽에 구멍을 더 뚫어놓은 게 칼리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도 더 뚫었지만 리브도 길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구멍도 3개니까 원활한 흐름이 돼서 조금 더 마일드하게 추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진한 거 말고 좀 더 부드러운 마일드한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이런 칼리타를 선택하면 좋고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때, 커피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쓰는 게 이 칼리타예요. 가장 노멀한 드리퍼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노 제품 같은 경우는 리브 자체가 굉장히 짧고 구멍은 엄청 커요. 엄청 크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멜리타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되게 크죠. 네. 구멍이 크니까 물이 빨리 투과가 돼서 좀 연하게 추출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커피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깔때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잡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멜리타나 칼리타보다 잡미가 없이 추출이 될 수가 있는데 구멍을 크게 뚫어놨으니까 물을 천천히 부어서 추출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추출이 되니까 농도는 진하지만 쓴맛이나 거친 맛들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고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노에 나는 물을 편하게 빠르게 붓겠다. 그럼 연하게 나오는 거고요. 고노에 물을 천천히 붓겠다 하면 진하게 나오는 건데 앞에 것들은 차이가 잡미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 고노 방식을 보고 일본의 유리 제품을 만드는 하류라는 회사에서 구멍을 아예 더 크게 뚫어놨어요. 고노를 비교해서 보자면 엄청 엄청 더 크네요. 커졌죠. 처음 멜리타에 비하면 엄청 많이 커진 건데 이 하리오는 아예 연하게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옆에 리브도 보면 그냥 직선이 아니고 라운드져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구멍이 크니까 라운드지면서 좀 천천히 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조금 더 하리오 측에서는 좀 아로마가 더 좋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좀 연하고 좀 마일드한 느낌의 가벼운 산뜻한 느낌의 커피를 선호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리오를 많이 선택을 해서 쓰시고 나는 진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고노나 멜리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나는 잡미 없이 좀 더 깔끔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고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또 이 네 가지의 드리퍼가 가장 클래식한 드리퍼이고요. 최근에는 멜리타에서도 이 구멍 하나만 뚫린 게 아니라 여러 개 뚫린 칼리타에서도 3개가 아니라 여러 개 뚫린 다양한 형태의 드리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브랜드를 보는 게 아니라 브랜드 중에서도 이 구멍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리브의 길이, 형태를 보시고 물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난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난 그냥 편하게 시작하고 싶어. 그럼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 칼리타이니까 요 칼리타 먼저 시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이걸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죠. 오늘 저는 고노를 가지고 한번 추출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자면 재질이 다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재질도 있고 도자기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구매하시면 좋은데 왜 플라스틱을 주로 쓰냐면 일단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투명하니까 물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출의 원활한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서 교육용으로 많이 좋으니까 초보자들이 이걸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플라스틱은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면 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온도만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핸드드립에 추출을 하면 이 드립포트에다 이제 물을 넣어서 추출을 하는데 물의 온도가 보통 88에서 98도 이하로 추출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도가 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찜찜하다 그러면 뭐 도자기나 동재질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추출의 조건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추출에는 6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원두의 배전도예요. 우리 배웠었잖아요. 네. 로스팅 정도, 원두의 컬러에 따라서 신맛, 쓴맛, 단맛의 정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하는 원두의 컬러가 무엇인지에 따라 원두의 맛이 결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분쇄도예요. 커피 가루를 우리는 씹어 먹는 게 아니고 이런 필터에 넣고 투과시켜서 추출하게 되는데 분쇄도가 너무 굵으면 물이 빨리 나가요. 네. 그러면 커피 농도가 진할까요, 연할까요? 연할 것 같아요. 연하죠. 만약에 반대로 가루가 너무 고운데 물을 부으면 농도가 진하겠죠. 분쇄도만 조정을 해줘도 내가 내 기호에 맞춰서 내 가족들의 기호를 맞춰서 친구들의 기호를 맞춰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분쇄도. 그렇죠. 세 번째 조건은 투입량이에요. 원두를 사용하는 사용량인데 보통 핸드드립은 한 잔에 10g에서 15g을 넣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내 기호에 맞춰서 난 진하게 먹을 거야. 그럼 한 잔에 20g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나는 지금 고운 가루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적은 양, 뭐 7g, 8g만 가지고도 핸드드립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커피를 접할 때에는 기준값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핸드드립은 보통 한 잔에 10에서 15g 사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투입량으로도 내 기호에 맞춰서 맛을 설정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물의 온도예요. 물의 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의 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추출이 더 많이 돼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되면 커피 쓴맛과 떫은 맛이 도드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추출이 좀 덜 돼요. 왜 녹차 티백 같은 것도 물에다가 우리는데 찬물에다 우리면 잘 안 우러나잖아요. 네. 온도가 높으면 빨리 우러나는 것처럼 커피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으면 잘 우러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나는 커피의 쓴맛이 좀 싫어. 그러면 온도를 좀 낮게 측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추출하는 방법을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 추출 시간. 보통 핸드드립 추출할 때는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을 너무 과하게 오래 두면 떫고 거칠고 안 좋은 맛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너무 추출이 짧으면 농도는 흐린데 쓰면서 텁텁한 맛이 또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2, 3분을 기준으로 삼아요. 하지만 커피가 무슨 식품이에요? 기호식품? 그렇죠. 기호식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꼭 2, 3분을 지켜서 정확한 맛을 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쓴맛을 좋아하고 깔끔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1분 이내로 짧게 추출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기준은 있지만 커피의 정답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조건, 6번째 조건은 바로 추출 양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추출되는 양만으로도 맛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중배전의 커피를 25g을 사용을 해서 뭐 90도의 물의 온도로 추출을 하는데 3번을 추출을 해요. 근데 한 번은 80ml, 한 번은 120ml, 한 번은 240ml. 물량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커피 한 잔은 보통 120에서 1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백화점 같은 데 갖고 이런 커피 세트 잔을 사요. 그러면 잔이 작죠. 네. 여기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1cm 정도, 1.5cm 정도 남겨놓고 음료를 넣어놓으면 그 양이 한 150 정도가 돼요. 커피잔은 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머그컵에다가 먹으니까 커피향이 엄청 많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건 이제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인 거고, 기본적인 한 잔 물량.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계량컵 같은 거 사잖아요. 네. 그러면 계량컵에 써 있는 게 원컵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거의 그 정도 양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가 120에서 150이 이제 용량으로 되어 있고, 나라마다 그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뭐, 한 원컵을 뭐 180으로 설정해 놓은 데도 있고,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요. 대부분 음료를 카페에서 시키잖아요. 그럼 따뜻한 거든 아이스든 거의 그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아이스는 얼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부피가 늘어나서 좀 많아 보이는 그런 것들. 뭐 어쨌든, 그래서 6가지 조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6가지 조건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기술 없어도 맛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슬기 씨랑 저랑 지금 해볼 거는요, 물량을 조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이 온도계도 없고, 드리퍼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정말 단순하게 추출하는 양만 가지고 맛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3가지 방법을 한번 시행을 해볼 거예요. 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드리퍼에다가 종이 필터를 꽂아야 돼요. 종이 필터는 여기 빗살 무늬를 일직선으로 접어주시고요. 종이 사이에 손을 살짝 넣어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이때 이 옆부분은 날이 안 서게. 그리고 뾰족하게 나온 부분만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터를 꽂고 커피를 담겠습니다. 커피는 2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밥숟가락 한 스푼이 1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숟가락으로 듬뿍듬뿍 2스푼 반 넣을게요. 그리고 커피를 담고 가루가 평평하게 펴주세요. 이렇게 드리퍼에다 커피를 담고 나면 커피 가루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이 넓은 곳에 커피가 골고루 물이 잘 적셔져야 하니까 최대한 골고루 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은 집에서 이제 끓이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서버에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은 거의 95도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95도 전후로 한두 번 이제 예열할 겸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뜨거운 물이랑 커피랑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보고 슬기 씨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제일 먼저 커피 가루에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물을 부어줘야 돼요. 이런 거를 뜸들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높이는 좀 낮춰서 빠르게 돌려줄 거예요. 지금 부은 물은 투과가 되는 게 아니라 커피 가루에 물이 스며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며들어가서 완전히 가스랑 자리바꿈을 하게 돼요. 커피에는 가스가 있는데 커피가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원두 내부에 가스가 차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붓게 되면 물이 가루에 들어가면서 안에 있던 가스가 밀려 나오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엄청 부풀어 올라요. 커피 가루 위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를 시간을 재는 것보다는 형태를 보는 것이 좋아요. 봤을 때 부풀어 오르다가 가루 사이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네,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다 스며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가루 사이사이에 물이 없다는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출을 해주면 돼요. 가운데서부터 물을 부어 놓고요. 나서는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커피를 소중히 달아서 너무 세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골고루 물을 부어준다 생각하고 같은 곳을 여러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비껴가면서 500원 크기만큼 이제 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줄기를 엄청 얇게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마찰이 많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좀 얇게 하는 건 사실 좀 뭐랄까 진하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데요. 물을 고르게 촘촘하게 부어주기 위한 이유예요. 너무 갑자기 두꺼운 줄기로 훅 떨어져 버리면 물이 투과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우러나는 게 아니라서 향이 풍부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골고루 차분히 스며들게 하는 거죠. 500원 크기로 붓는 이유는 500원 크기 아래쪽에 커피가 제일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보충해서 부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보충해서 부어주는 타이밍은 커피 표면이 꺼지려고 하면 그때 부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 주변 가루 사이사이에 물이 채워지면 붓는 걸 멈추는 거예요. 이 작업을 어디까지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두 잔 분량 240ml를 추출할 거다. 그러면 120ml까지 반복을 합니다. 물을 붓다가 주변에 반짝반짝 물이 채워지는 것 같으면 붓는 걸 멈추고 물이 빠지는 것 같으면 채워주고 이 방법을 120ml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추출하면서 이 서버 옆에 한번 보시면 240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120이 넘어가서 이제 물을 왕창 부어주고 있어요. 아까와는 완전 다르죠. 네. 처음 120까지는 진하게 좋은 맛을 빼낸 거라면 나중에는 좀 더 바디감을 주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물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냥 물이 빠질 때까지 그냥 두는 게 아니라요.
적정량이 되면 옆으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얘가 빠질 때까지 그냥 두면 이 가루 안에 있는 안 좋은 맛들까지 요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중간에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120까지는 천천히 부어주고 나중에 나머지 240까지는 물을 많이 부어주잖아요. 이때도 물을 먹고 있는 가루들 중에서 제일 고운 애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구멍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물이 투과되면서 계속 미분들이 가라앉아 있고 물이 계속 거기를 지나가면 안 좋은 맛이, 좋은 맛은 다 빠져버린 애가 자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맛이. 안 좋은 맛이. 그래서 그 미분들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부어준다고 보면 돼요, 왕창. 그래서 지금 추출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맛을 볼까요? 잔에 따를 때는요,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디캠핑 하듯이 종이나 주변에 날 수 있는 향들을 좀 날려보내고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엔조이. 엄청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네. 제가 이래서 드립커피를 좋아해요. 자, 지금 이렇게 드립커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슬기 씨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뜸 들이기도 똑같이 하고요. 네. 천천히 붓는 것도 똑같이 해요. 근데 천천히 붓는 거를 여기 120까지만 추출할 거예요. 그 이후 왕창 붓는 것은 하지 않아도 돼요.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120까지만 하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슝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한번 해볼까요? 아, 너무 긴장돼요. 일단 포트에 있는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어느 정도 기울여야 나오는지. 그 정도 기울여야 나온다. 오, 조절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쉽진 않죠.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낮게 해서 빠르게 전체적으로 부어주면 되는데 주의사항 벽에다만 물 안 부으면 돼요. 네. 그리고 가운데가 제일 깊숙하니까 가운데서부터 전체적으로 돌려주세요. 전체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되는데요. 낮춰서.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우와. 빠르게. 이렇게 처음부터 물이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만 기다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물을 타고 이쪽으로 적셔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종이가 벌써 물에 젖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생이에다가 물을 붓게 되면 조금 가볍고 쓴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나쁘게 보기보다는 슬기 씨가 쓴맛을 의도해서 일부러 벽에다가 부은 걸로 네. 이대로 잠깐 기다릴 거예요. 커피가루에 지금 물을 흡수하고 있는 거니까 네. 부풀어 오르고 있죠. 네. 이 뜸들이기 시간, 보통 책을 보면 뭐 한 30초 정도 기다려라 하는데 커피 상태마다 달라요. 그래서 30초보다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네. 지금 구멍 뻥 뚫리고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보이죠? 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출하면 돼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부어놓고 나선형 방향으로 500원 크기만큼 엄지손을 눌러가면서 엄지손을 계속 눌러요. 그렇지. 맞아요. 엄지손을 계속 눌러요. 엄지손 계속 누르세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물 차는 거 보시고 계속 눌러요. 그만. 이렇게 대기하고 계세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너무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좀 더 네. 가운데 쪽으로 할게요. 자, 꺼지기 직전 들어갈게요. 가운데에서 엄지손을 눌러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쌉! 가루 사이에 물이 채워지면 멈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여기 계속 봐야 돼요. 120 될 때까지. 네. 꺼지기 전에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가운데 엄지손 눌러줘요. 엄지손 눌러. 엄지손 눌러요. 천천히. 오케이. 처음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잘하는데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집중해서 한 번 더 할게요. 꺼지기 전에 엄지손을 눌러주고 물이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내가 고르게 붓는다 생각하고 부어주세요. 오케이. 스탑! 이제 얘를 여기로 빼주세요. 굿,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절반이 만들어졌어요. 네. 아까는 240까지 2잔 분량을 뽑았어요. 지금은 120까지 한 잔 분량을 뽑은 거예요. 근데 사실 사용하는 커피, 분쇄도, 양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추출 물량, 이 양만으로도 엄청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시음을 해주십시오. 잘해. 깜짝 놀랄 거예요. 더 맛이 진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하고 쓴맛의 정도는 어때요? 더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농도가 좀 더 진해지고 쓴맛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진하면 쓰다고 많이 느껴요. 네. 그러니까 표현이 사실은 쓴 게 아니고 진한 건데. 지금 얘를 한 번 더 드셔보시면 확 차이 느낄 거예요. 얘 여기다가 부어 놓으시고, 네. 네. 먹고 입에 남는 느낌을 보면 돼요. 이게 확실히 더 쓰네요. 그쵸? 네. 리얼입니다. 아, 가볍고 쓴맛이 나고 얘는 되게 진한 맛이 나요. 맞아, 진하고 좀 묵직하면서 쓴맛이 좀 줄었어요. 그죠? 마지막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해볼게요. 슬기 씨가 좀 도와주세요. 컬러만 봐도 좀 더 진하죠? 네. Cheers. 거의 쓴맛이 없네요. 거의 쓴맛이 없고 농도는 진하고 네. 아까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한 가지가 생겼어요. 뭘까요? 산미? 오, 너무 잘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 느끼지? 맞아요. 초반에, 추출 초반에는 신맛이 좀 나와요. 사실 끝까지 추출을 해도 신맛이 있기는 한데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묻히는 거죠. 자, 이렇게 240, 120, 80 세 가지를 가지고 맛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끝까지 뽑았어요. 초보자들은 끝까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뽑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쓴맛이 강조된 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짧게 끊어줄수록 끝에 있는 잡미, 쓴맛을 좀 빼주니까 훨씬 더 쓰지 않으면서 진한 풍미로 커피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드립커피를 만들어 봤는데 이대로 끝낼 수 없죠. 우리가 이 커피를 가지고 또 맛있게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프랑스식 카페 오레를 만들 거예요. 카페 오레요? 네. 카페 오레면 많이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아이스크림 이름. 네. 카페와 커피라는 뜻이고요. 오가 뭐뭐와란 뜻이고 레가 우유예요. 그래서 커피와 우유라는 프랑스어인데요. 커피에 우유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유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카페 라떼랑 카페 오레는 뭐가 다른 거예요? 카페 라떼는 이탈리아어예요. 그래서 이탈리안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들어간 게 카페 라떼인 거고, 카페 오레는 이런 연한 블랙 커피에 우유가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추출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진한 걸 쓰는 게 더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진한 80ml짜리랑 120짜리를 조금 합칠게요. 우리가 먹었더니 양이 조금 줄었어. 네. 그래서 요거를 좀 합치고 여기에 마약을 넣어줄 거예요. 기호입니다. 설탕을 좋아하시지 않으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잘 섞어주신 다음에 스푼으로 저어주셔도 되고 데운 우유만 넣어주시는데 비율이 중요해요.
1대1로 넣어주시면 돼요. 우유 데워왔거든요. 전자레인지로 데피셔도 되고 냄비에다가 뭐 끓이셔도 되고. 이렇게 부어주면은 커피 우유. 커피 우유 카페오레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네, 저 완전 기대돼요. 드셔보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도대체 안 맛있는 게 뭐야? 없어요. 근데 이게 단맛도 적당히 나고 뭔가 우유 맛도 살짝 나면서 커피에 뭔가 부드러운 맛이 막 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카페라떼랑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게 좀 더 살짝 묽은 맛이 난다고 해야 하나? 맞아요. 카페 라떼는 커피랑 우유가 들어가는데 물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 더 고소한 우유 맛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얘는 드립 커피로 만든 거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물이 좀 많이 들어가서 깔끔해요. 그래서 약간 텁텁하게 남지 않고 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이 카페 오레의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카페 오레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 가정에서도 핸드드립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유만 데워서 드립 커피랑 함께 만들면 너무 좋겠죠.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서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